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작년 말에 링컨 코리아가 국내에 출시한 노틸러스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이 차와 함께하게 됐는데 노틸러스의 역사부터 실내외 특징, 그리고 주행 성능, 마지막으로 라이벌들 사이에서의 경쟁력까지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틸러스라는 차를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차의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틸러스의 원래 이름은 MKX였습니다. 2006년 말에 처음 나왔고요. 2015년에 2세대가 나온 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1세대 MKX는 포드의 CD3 플랫폼을 썼습니다. 그 차는 포드의 엣지와도 공유하는 플랫폼이었는데 아무래도 링컨은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MKX의 외관은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고기 불판을 닮은 듯한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창문 몰딩까지 전부 반짝거리는 크롬 장식으로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 아래에는 3.7L V6 가솔린 엔진을 얹어서 주행 질감, 운전 성능까지도 강조를 했습니다. 2세대부터는 CD4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에는 이제 구형 노틸러스에 있었던 V6 2.7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처음 적용되기도 했죠. 그리고 실내도 많이 바뀌었죠. 특히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모니터 왼쪽으로 위에서부터 P, R, N, D 순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덕분에 기어봉이 사라지면서 대시보드 상단에서 센터 콘솔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특유의 디자인이 당시 링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동시에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얼굴 위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썼던 양쪽으로 날개를 펼친 듯한 스플릿 윙 디자인 그릴을 버리고 방패처럼 견고한 이미지를 주는 직사각형 라디에이터 그릴로 교체를 했습니다. 헤드램프도 조금 더 순해졌고요. 하지만 디자인보다 더 인상 깊었던 변화는 이름이겠죠. 2010년대 링컨은 MK 뒤에 알파벳 하나를 더 붙여서 이름을 짓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단은 MKZ, MKS, SUV는 MKC, MKX,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진 않았던 MKT까지 이렇게 있었고, 내비게이터만 독자적인 이름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MK 시리즈라는 이름을 버리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링컨의 고객들이 이름만 가지고 차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해요. 차 크기도 다르고 장르도 다른데 겨우 알파벳 하나로 구분해 했으니까 조금 어려울만 했겠죠. 그래서 모든 모델에 독자적인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MKS는 다시 컨티넨탈이 됐고요. MKC가 커세어, MKT가 에비에이터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MKX가 지금 보시는 노틸러스가 됐습니다. 이 새로 바뀐 링컨 모델들의 이름들은 이렇게 앞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틸러스, 커세어, 내비게이터, 에비에이터, 이런 이름들이 뭔가 정리되지 않고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이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링컨이 추구하는 quiet flight, 고요한 비행이라는 컨셉트에 맞아떨어지는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세어는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왔고요. 뿌리를 라틴어로 파고들게 되면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비에이터는 비행사를 뜻하죠.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로 조종사나 항해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쓰여있는 노틸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배에 탑승하는 선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험과 자유로움이라는 분위기를 이 차에 부여하기 위해서 고른 이름이라고 하고요. 또 이 노틸러스를 영어 사전에 치시면요, 앵무조개라는 뜻이 나옵니다. 뭔가 뜬금없죠. 근데 이 앵무조개는 사실 배, 잠수함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게, 앵무조개의 몸속에는 여러 개의 관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체내 부력을 조절하고 그걸로 자신이 수심 몇 미터에 있을지를 직접 조절한다고 합니다. 딱 잠수함의 원리랑 똑같죠. 그래서 노틸러스라는 이름은 실제 잠수함에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이름도 노틸러스였고요. 해저 이만리라는 고전 소설에 나오는 잠수함도 역시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노틸러스의 익스테리어부터 같이 보시죠. 디테일을 보기 전에 크기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동급 라이벌들 D세그먼트 SUV들과 수치를 각각 비교해 봤는데요. 비교 대상은 BMW X3, 벤츠 GLC, 그리고 볼보 XC60, 아우디 Q5, 그리고 렉서스 NX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일단 노틸러스는 반칙을 쓴 수준으로 길이부터 굉장히 깁니다. X3랑 GLC, XC60이 4.7m대고 아우디 Q5랑 렉서스 NX가 4.6m대인데
이 노틸러스 혼자서 4910mm라는 아주 긴 전장을 갖고 있습니다. 너비는 라이벌 5대 중에 XC60만 딱 1.9m에서 2mm를 넘어서는 정도인데 이 차는 1950mm고요. 높이도 유일하게 1.7m대의 키를 가졌습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V80이랑 비슷한 크기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 디테일부터 볼까요? 이 링컨 디자인이 2022년에 나온 중국 시장용 세단 제퍼부터 다시 한번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릴과 램프를 떨어뜨려 놨다면 이제 다시 붙였고요. 또 이 넓은 전폭을 강조할 수 있는 이 세로선도 아주 짙게 깔아놨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꽤 순둥순둥했는데 이 안에 디테일들을 많이 집어넣고 이 끝을 뾰족하게 깎으면서 뭔가 공격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죠. 이 구형이나 신형이나 모두 화려한 분위기는 똑같이 내고 있지만 이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등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디테일이 좋아요. 자세히 보면은 전혀 조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시작된 불빛이 가운데로 쭉 이어지는데 조금 아쉬운 건 국내 사양은 이 안쪽 부분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외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완전히 일자로 이어져 있고 심지어 이 엠블럼도 조명으로 빛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내 법규상 빠지게 된 점은 조금 아쉽지만 사실 밤에 보면요 이 정도 불빛만으로도 정말 화려하고 아주 웅장해 보이기에는 충분합니다. 또 범퍼 모양 자체도 꽤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디테일, 스포티한 맛을 추구하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까지 뚫어놓고 여기에는 이런 가로선들을 촘촘하게 배치를 하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는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건 이 그릴이 떨어지는 각도예요. 이렇게 옆으로 와서 이 차를 보게 되면 이 보닛이 그릴 끝까지 쭉 이어지다가 거의 수직으로 그릴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 특유의 웅장함, 그런 덩어리감 이런 것들을 이 앞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오게 되면 이 차에는 21인치의 아주 큰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리저브 단일 트림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전용 휠이고요. 지금 타이어 사이즈는 255에 편평비 50 사이즈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도 21인치로 꽤 큰데 편평비가 50이면 꽤 통통한 편이거든요. 보통 21인치 휠에는 더 낮은 편평비에, 그러니까 이 휠 테두리에서 타이어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끼워지게 되는데 이 타이어는 편평비도 충분히 높아서 휠 사이즈 대비 승차감을 많이 해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링컨만의 두 가지 개성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이 앞문 쪽에 큼지막하게 이 차의 모델명을 써놨고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나와 보겠습니다. 뭔가 안 보이죠? 이 도어 패널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달거나 또는 안쪽으로 숨기는 대신 이 차는 예전 컨티넨탈 세단이 보여줬던 특징인 이 벨트라인 손잡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타입인데 이게 따로 들리거나 하진 않고요. 안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손잡이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철판에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뭐 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뒷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깔끔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뒷문 전부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사이드 스커트까지 전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진흙이나 좀 더러운 눈을 밟고 난 뒤에 차를 탈 때 바지단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사이드 스커트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차에 타실 때 좀 더 오염물질로부터 마음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넘어갈 뻔한 게 있는데 포드와 링컨에는 공통적인 또 기능이 하나 있죠. 이 A필러에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차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면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10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도 차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몰딩도 전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크롬에 반짝이는 고급스러움보다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죠. 좀 더 중후하고 스포티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고, 또 이쪽 뒤쪽으로 쭉 오면 여기에도 좀 장식을 더 해놨습니다. 점으로 된 무늬가 점점 옅어지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헤드램프 양쪽 끝단과도 디자인 통일성을 이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뒤로 와보면 뒷부분도 이전 세대 노틸러스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제퍼 세단과 비슷한 디자인 큐를 갖고 있는데 보시면 너무 깔끔하죠. 좌우로 쫙 이어져 있는 램프라는 건 구형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선을 조금 더 강조하고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더 고급스럽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씨는 이 번호판 가드에 있는 글씨를 제외하면 이 램프 아래쪽에 링컨이라는 브랜드 네임밖에 없습니다. 모델명이나 이 차의 엔진 배기량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배지들은 전혀 붙이지 않고요. 게다가 리어 와이퍼도 이렇게 스포일러 아래에다가 숨겨놔서 뒷모습이 더 깔끔하고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되게 부드럽게 작동하는데 한번 제가 켜볼게요. 네, 이게 방향지시등을 켠 모습인데
되게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나요? 네, 밝기 자체가 엄청 밝거나 아니면 독일 브랜드들의 면발광, 그런 깔끔한 스타일의 면발광 타입은 아니지만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이 해상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뒤쪽과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이렇게 시퀀셜 타입 턴 시그널이 적용이 돼 있고, 이렇게 빛이 부드럽게 이동하는 건 이 실내에서도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노틸러스의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 노틸러스의 실내에는 경쟁자를 압도할 만한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48, 24, 28인데요. 일단 48은 이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모니터의 인치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실내에 있는 모니터의 크기를 얘기할 때 48이라는 숫자까지는 보통 가본 적이 없죠. 12.3, 15 이 정도가 최대 크기였는데 전례 없는 모니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의 대각선 길이가 무려 48인치나 되고, 또 그 아래쪽에는 11.1인치 모니터를 별도로 둬서 차의 모든 기능들을 제어하는 건 이 모니터의 역할이고요. 계기판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주행 중 필요한 정보를 띄우는 건 위에 있는 48인치 모니터의 역할입니다. 신차 출시 행사를 갔을 때도 느낀 점이지만 이 신형 노틸러스에 실내 앉으면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이 모니터가 어떤 기능을 하던 무슨 정보를 표시하던 그런 것보다 진짜 내가 2024년에 차를 타고 있구나, 전기차는 아니지만 아주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는 최신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4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산이 있고 물결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결이 막 파도가 치고 흐르는 이 그래픽이 정말 해상도가 말도 안 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바꿀 때에도 그 사이사이 움직임이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럽고요. 4가지 테마는 전부 다 낮보다는 밤에 더 화려함이 극대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기판을 포함한 모니터를 위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시야에 거슬리지 않는 스티어링을 디자인하는 게 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독특한 스티어링 휠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이 깎여있는 스티어링 휠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처럼 윗부분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있는 스티어링 휠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아보면요, 이렇게 잡을 때는 좀 게임기를 갖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차장 같은 데서 한 손으로 돌리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느낌도 정말 독특합니다. 직경이 작아지다 보니까 저처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로 헛손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위로 배치하고 운전대를 아래로 내리면서 이 윗공간도 아주 평평하게 다져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살짝 부드러운 탄성이 있는 소재로 마감이 됐는데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엔 충분한 것 같고, 또 여기서 불과 요만큼 요 사이에도 소재가 4가지나 섞여 있습니다. 우레탄, 피아노 블랙, 그리고 여기엔 우드 트림이 있고요. 여기부터는 또 가죽입니다. 지금 이 인테리어 컬러가 신형 노틸러스 인테리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 정말 이 한 곳만 바라봤을 때도 여러 가지의 소재가 섞여 있으면서 또 각 소재의 컬러나 느낌이 너무 이질적이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주요 기능들은 이 가운데 모니터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즘 차들처럼 모니터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위에도 충분히 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모니터는 조금 더 대칭을 유지하고 조형적인 걸 더 강조해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홈 화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3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옆으로 넘어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아래쪽 자동차 모양을 누르면 주행이나 실내 등 또 마사지 시트 이런 기능들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가장 아래쪽 설정을 들어가면 여기서도 또 세부 항목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차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면 지금 이 48인치 모니터의 오른쪽 절반, 여기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역에 어떤 창을 띄울지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과 트립 1 그리고 시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비, 타이어 공기압, 트립 2 3개가 더 있거든요. 이 중에서 보고 싶은 걸 이렇게 끌어오면 저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애플 제품인데 태블릿과 휴대폰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싹 보내면 저쪽에서 반응을 하는 이 기능 자체가 재밌습니다. 신선해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 버튼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버튼입니다. 지금 제 휴대폰을 무선으로 연결해 놨는데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T맵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자동차의 기본 메뉴와 안드로이드 오토로 갈 때 이 전환되는 속도 자체가 꽤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길 안내를 시작하면 간략한 정보가 이 위쪽 이 모니터로 뜨게 돼서 조금 더 시선 이동을 줄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24입니다. 24는 이 노틸러스 1열에 있는 시트의 작동 범위를 뜻합니다. 24방향 정말 많죠. 보통 18방향이 고급차에 들어가는 시트 조절 범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는 중형급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4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좀 특이하게 생겼죠. 허벅지 쪽이 좌우가 쪼개져 있습니다. 이 좌우를 개별적으로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시트 조절 버튼만 보시면 24방향이지는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차 아이콘 시트를 들어가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직접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허리 상단, 중단, 하단,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 허벅지 지지대까지 이렇게 전부 위치를 바꿔가면서 1에서 10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좌우 무릎 받치는 길이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이 허벅지 받침대 여기를 조일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웬만한 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스포츠카 정도는 돼야 전동식으로 이 부분을 조여서 조금 더 다리가 잘 고정되도록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선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링컨의 시트는 꽤 얇은 편입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볼보 시트의 등받이가 꽤 얇은 편인데, 이 링컨의 시트도 정말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등받이 시트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2열 무릎 공간도 더 확보가 돼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28이죠. 이 28은 노틸러스에 들어간 스피커의 개수를 뜻합니다. 이 노틸러스 리저브 트림, 국내에 출시하는 단일 트림에는 레벨 울티마 3D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28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3D 사운드 시스템만 28개가 들어갑니다. 아래급인 커세아에도 스피커가 20개가 들어가고 윗급인 에비에이터에는 28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 개수가 아니라 윗급 모델인 에비에이터에 들어가는 스피커 개수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볼보의 스피커 90 라인업에 들어가는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오디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그렇게 이 오디오 사운드의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한테는 볼보 스피커랑 정말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느낀 점을 표현을 하자면, 저렴한 스피커, 조금 좋지 않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차들은 음량을 조금만 높여도 귀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 차는 제가 2시간 이상 오늘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왔는데 평소보다 볼륨을 조금 더 높여도 귀가 금방 피로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러 노래를 틀어보면서 이 노래에서는 어떤 소리가 더 강조되는지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있고, 이 동급 차들과 스피커 개수를 비교해보면요, X3가 16개, GLC가 15개, Q5가 10개, XC60이 19개, 그리고 NX가 17개가 들어갑니다. 좋기로 소문난 볼보도 19개가 들어가는 마당에 링컨은 28개, 아주 풍요로운 스피커 개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부분을 보면 모니터 아래쪽에는 이렇게 링컨 특유의 피아노식 키 시프터가 있습니다. 이 파킹 버튼이 가장 크게 되어 있고 R, N, D, L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자주 쓰는 D와 R은 살짝 오돌토돌한 부분을 만들어 놔서 대충 만졌을 때도 아, 여기가 D구나 여기가 R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아래쪽에는 요즘 이런 차를 많지 않죠. 보통 최대한 물 버튼을 줄여서 모니터로 집어넣고 있는데, 노틸러스 실내는 위쪽은 이렇게 큰 모니터를 깔아놓고 아래쪽에는 나름 전통적인 형태의 버튼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상등이나 뭐 ISG 오프 기능, 그리고 주행 모드 다이얼, 카메라 버튼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남겨뒀고, 가운데는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러가 아니라 오직 오디오만을 위한 버튼인데,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또는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기능들을 버튼을 크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노틸러스가 오디오 성능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리스탈로 아주 정말 예쁘게 깎아놓은 오디오 다이얼을 넣어놨고, 이 커버를 열면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홀더 2개, 여기 작은 수납함이랑 USB 포트가 있습니다. C타입 하나랑 A타입 하나가 있어서 전혀 어떤 걸 갖고 계셔도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송풍구가 정말 많이 자리했는데 바람의 방향을 정하는 레버는 따로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공조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이 작동감이 터치 반응, 햅틱 반응 같은 게 있진 않습니다. 진동은 전혀 없는데 이 그래픽이 손을 따라오는 이게 진짜 부드럽네요. 이번에 노틸러스가 모니터 해상도에는 확실히 투자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틸러스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강조했던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리주브네이트라는 단어인데 활기를 되찾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활기를 되찾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노틸러스만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 디지털 향기라는 기능을 누르면 총 3가지의 향을 이 차 안에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글로박스 안쪽에다가 액을 넣어서 송풍구를 통해서 그 향이 차에 퍼지게 하는 그런 기능들은 뭐 벤츠 S클래스나 여러 가지 럭셔리 모델에 들어가 있었는데,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 송풍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 가운데 센터 콘솔 수납함 커버에다가 이렇게 카트리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커버가 꽤 두꺼운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세 가지 향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넣고 나면 이렇게 모니터에 세 가지 향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향은 오조닉 에저, 바이올렛 캐시미어, 미스틱 포레스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각 향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조닉 에저는 가장 부드러운 향입니다. 향이 코에 들어왔을 때 가장 덜 부담스럽고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향을 나타내고 있고, 중간에 있는 바이올렛 캐시미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차량용 방향제로 쓰셨을 법한 그런 향이 납니다. 오조닉 에저보다는 조금 더 달달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미스틱 포레스트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이 향은 이름대로 안개 낀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전달을 하는데, 약간 짙은 나무 향이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햇볕이 쨍쨍하게 뜨는 숲은 확실히 아닙니다. 뭔가 수분기를 가득 머금은 안개가 잔뜩 낀 그런 숲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이런 향은 사실 차량용 방향제로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조금은 매니악한 향인데 이걸 노틸러스에서 기본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재밌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향이 지금 제일 덜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 차의 지금 누적 주행거리가 4,934km인데 지금까지 앞서 시승한 기자분들이 이 마지막 향을 제일 많이 쓰셨나 봐요. 제일 마음에 들으셨나 봅니다. 이 향은 시동을 걸자마자 막 나오진 않습니다. 기능을 들어가서 이 향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얼마나 강하게 발산을 할 건지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버튼을 누르면 옆에 이렇게 그 향을 연상시키는 그래픽이 나오고요. 바로바로 향이 나오는데 송풍구가 아니라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차에 향이 퍼지게 되는데 생각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제가 운전하면서 편안함을 느꼈던 건 이 차의 마사지 기능입니다. 시트 포지션 조절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마사지 기능도 꽤 쓸만 하더라고요. 이 시트 기능에서 왼쪽 마사지를 누르면 자, 이렇게 원형, 휴식, 회복, 롤링, 펄스 5가지 패턴의 마사지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 안에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쭉 눌렀다가 빠질 때 바람 빠지는 푸슉 소리가 뒤에서 납니다. 이 작동음이 조금 센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겠네요. 이 마사지 기능 역시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허리 아래쪽을 쭉 눌러줄 때 압력이 되게 세다는 게 느껴집니다. 몇몇 차종에 달려있는 무늬만 마사지 시트인 그런 기능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만족도를 줬던 건 이 모니터 양쪽에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구간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또 마감이 독특해요. 독일 브랜드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인데, 시동을 걸게 되면 이렇게 세 줄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이 지나가는 곳은 실제로 살짝 패널이 위로 솟구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각 선들의 모양이 더 입체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이 앰비언트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메뉴에서 무드 조명 고르시면 이렇게 총 7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고, 컬러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잠깐 꺼두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노틸러스 2열에 앉았는데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동급 차들의 2열에도 제가 한 번씩은 다 앉아봤는데 노틸러스가 제일 넓네요. 확실히 크기가 큰 만큼 2열에서도 정말 이점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열 시트가 많이 얇아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장점을 많이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공간이 넓고, 일단 시트 쿠션이 깁니다. 그래서 키가 180이 가까운 사람도 부족함 없이 앉을 수 있고, 또 허벅지 양쪽으로도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허벅지를 감싸주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보통 독일 차들이 등받이 각도에 좀 인색한 편이죠. 그런데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분히 눕는 자세가 나오고, 저희가 몇 달 전에 탄 투싼과도 비슷한 각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레버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까지 각도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 각도가 한 BMW 5 시리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눕힐 수 있고, 무릎 공간, 지금 앞자리를 제 키에 맞춘 게 아니라 키가 180이 넘는 임정환 기자의 키에 맞추고 앉아봤는데, 그럼에도 주먹 3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수준의 무릎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 헤드룸도 정말 넓습니다. 루프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라 나름 끝까지 높이를 유지하는 스타일이라 머리 공간 아주 쾌적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기본으로 적용이 돼서 시야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 장비를 보면 일단 USB 포트가 4개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열선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송풍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턱이 이렇게 낮은 점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신발을 이렇게 세로로 넣어도 이렇게 남는 차 요새 없었거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신경 쓰이는 걸 하나 찾았네요. 발 매트가 따로 고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힘을 주면 이렇게 밀려요.
지금 바닥에 직물 소재로 서로 맞닿아 있는 타입인데 플라스틱 같은 고리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힘줘서 이동할 때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좌석 팔걸이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컵홀더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컵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이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경이 작은 컵은 고정이 아주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한 수납함이 또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나옵니다. 이 헤드레스트 쿠션도 지금 머리를 대보니까 되게 푹신하네요. 보통 2열은 헤드레스트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를 댔을 때도 아주 탱탱하게 받쳐주고 손으로 만졌을 때도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자, 노틸러스의 마지막 공간, 트렁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버튼은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이렇게 전동식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열리게 되는데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2열에서 느꼈던 것 마찬가지로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준의 광활한 트렁크를 갖고 있는데, 일단 경쟁 모델들의 트렁크 용량부터 한번 보면요, X3가 550L, GLC가 620L, Q5가 520L, 그리고 XC60이 483L, NX가 520L입니다.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 차들은 전부 VDA 기준, 국내 기준 트렁크 용량 수치인데 노틸러스는 VDA 기준 수치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SAA 기준, 북미 기준으로 일단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997L인데 550L의 X3가 SAA 기준으로는 813L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정말 대략적인 환산을 해봤을 때 노틸러스의 트렁크는 약 674L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공간이 단순히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라이벌들보다 훨씬 큰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 옵션을 보면 일단 바닥 아래에는 이렇게 요즘은 보기 힘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장바구니 같은 걸 걸 수 있는 고리 하나, 그리고 옆에 12V 소켓, 이 옆에 이 2열 시트를 눕힐 수 있는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풀플랫은 아니네요. 시트 쿠션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타입도 아니고, 이 등받이나 쿠션 부분의 패딩도 꽤 두툼한 편이라 아예 평평하게 접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트렁크에서 바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골프백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희 임정환 기자가 실제로 쓰는 골프백을 갖고 왔는데 이 한번 가로로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골프백 머리를 요 홈에다 넣었는데 이쪽 한번 보실래요? 엄청 남습니다. 조금 어이없을 정도로 공간이 남고 있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놓으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가로로 하나 두고 그 뒤에다가 대각선으로 얹고 또 위에 얹고 하면 한 4-5개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돌리면 세로로는 길이가 안 되긴 하네요. 사실 이만큼의 트렁크가 되려면 중형으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골프 다니시고 또 장거리 여행, 또 캠핑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노틸러스 트렁크가 확실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 신형 노틸러스의 실내외 특징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도심과 고속도로 여러가지 환경에서 어떤 주행 느낌을 전달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